정원에 비비추 한 포기만 심어두면 잎은 나물로 먹고 꽃은 튀겨서 먹을 수 있으며 2cm 정도 크기의 뿌리로 수천 포기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공개합니다. 교수님, 네. 지금 만지고 계시는 게 뭐예요? 꽃이 참 이쁘죠. 응. 네, 색깔도 연한 보라색에다가 잎도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서 녹색하고 흰색이 잘 갖추어져 있고요. 요게 유럽에서 들어온 비비추예요. 유럽이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쪽에서 육종을 해갖고 세계적으로 가정이나 모든 곳에 심어지는 아주 전통적인 원예 식물이에요. 그래서 정원을 만든다 그러면 누구나 비비추 한 포기는 당연히 심는 정원 식물입니다. 그래서 요런 유럽에 있는 비비추가 있고요. 비비추는 꽃대의 꽃이 이렇게 서로 엇갈려서 피죠. 네, 요런 특성인데, 자, 옆에 하나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비비추라고 하지 않고 옥자마라고 해요. 그래? 그리고 얘는 중국 거예요. 중국에서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옥자마인데, 자, 잎도 모양이 같죠? 꽃 모양도 같아요. 물론 얘는 흰색이고 꽃이 커요. 그런데 얘는 향기가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꽃이 피면 향기가 아주 반할 정도로 좋고요. 그리고 꽃이 이렇게 끝에 뭉쳐있는 거는 옥자마라고 해요.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꽃이 뭉쳐있는 애가 있는데 산옥자마라고 해서 벌써 피고 진 아이가 있고요. 이 토종 산옥자마는 꽃은 안 펴있지만 한번 영상으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그날부터 중국에서 나이가 들어서 건망증이 생기고 이랬을 때 이 뿌리를 달여서 먹는 옥자마라고 하는 훌륭한 약재예요. 그러니까 그래? 옥자마라는 건 약재명이고요. 얘도 비비추 속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꽃 참 이뻐요. 진짜 이쁘네. 네. 근데 이 네. 비비추가 뭐 꽃을 보는 것도 좋은데 네. 뿌리나 잎이나 이런 거는 네. 사람이 먹어요? 국을 끓여 먹어도 좋고 쌈을 싸 먹어도 좋고 장아찌를 내서 먹어도 좋고요. 식감이 너무너무 훌륭하고 맛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봄이 되면 산옥자마나 비비추를 뜯어서 나물로 사용을 했어요. 그래? 예, 전통적으로 나물로 사용을 했고 꽃은 이렇게 된 상태를 튀겨 먹어요. 꽃 자체를? 예, 지금 이런 상태에서 요거를 꽃을 튀기면 씹을 때마다 꽃향기가 안에서 불어나는 굉장히 맛있는 식재료도 되고요. 이런 게 꽃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몇십 포기 심어놓고 때에 맞춰서 따갖고 튀겨 먹고 이러면 아주 좋습니다. 뿌리는요? 뿌리는 바이오나 이런 쪽에서는 아직은 중요성을 못 느껴요. 왜냐면 바이오에서 중요성을 느낄 때는 어떤 기능을 하는 물질이 발견되고 그 물질이 얼마큼 들어있냐 이렇게 기준을 하는데 우리가 아직까지 노화에 대한 바이오 기술이 없어요. 스탠다드 물질이 없어요. 그런데 그 노화에 대한 스탠다드 물질이 있는 것이 비비추들이에요. 예, 얘들은 대부분 삼배치 식물이에요. 그래서 스스로 번식하고 요 한 포기로 가지고 200포기를 분주를 해도 다 잘 자라요. 그래요? 요막 작게 찢어서 놔도 전부 다 번식이 되는 삼배체의 특성을 그대로 갖고 있는 아이들이라서 그래요? 이거 한 포기면 적어도 한 2000주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럼 종자로도 번식해? 종자로도 번식되는데 자 보시면 꽃이 폈는데 어때요? 종자가 하나도 없죠? 맞아, 종자가 하나도 없네. 예, 이게 삼배체의 특성이에요. 굳이 종자를 안 만들어도 되죠. 그렇다고 전혀 종자가 없는 건 아니고요. 환경이나 이런 게 맞는 애에는 종자가 생산이 돼요. 근데 대부분은 종자가 생산되지 않고요. 그래서 백합 가면서 삼대체. 비비추는 생리적으로나 유전적으로는 백합과 같은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번식에 자유로워지니까 정원에다가 꼭 심는
대표적인 정원식물이죠. 꽃이 참 이쁜데 두 개 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비비추도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제가 육종해 놓고 제가 선발한 비비추를 보여드리러 자리로 한번 옮기겠습니다. 가시죠. 네. 다음 비비추 시리즈 제2편에서는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대한민국 독점 희귀 비비추 5종을 최초로 공개합니다.